그 다음으로 연습 문제 14번 굴렁쇠 문제, 굴러오는 비탈길을 내려오는 이제 굴렁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사도가 알파인 이런 비탈길을 반지름이 A인 이런 이제 굴렁쇠가 이 경사로 위에서 굴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반지름이 이제 A이고 그다음에 총 질량이 이제 M이라고 합시다. 자, 이제 여기 이제 후프가 있는 거야. 훌라후프 할 때. 자, 그럼 이제 얘가 굴러 떨어지네요. 또 역시 이제 유니폼한 중력장에 가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미끄러짐이 없다. 미끄러짐이 없이 슬리핑이 없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이 물체의 이제 자유도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 위에서 내가 처음 초기 위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초기 위치에서 이 무게 중심이 얼마나 많이 굴러 내려왔을까? 그게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 땅에 요 빗면에 닿았던 점이 만약에 여기였다 치면, 그러면 이제 처음 얘가 여기로부터 이게 얼만큼 몇 도가 돌아갔는가, 이 두 개, 이게 이제 운동의 자유도가 되겠네요. 중심이 얼마나 내려왔는가, 그리고 얘가 얼마나 굴렀는가, 돌았는가, 뒹굴었는가.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자유도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 슬리핑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네요.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Z하고 세타는 역시 독립적인 그런 파라미터가 아니라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하느냐? 얘는 자, 지금 여기만큼이 굴러 내려온 거죠. 여기만큼이 굴러 내려온 거니까 결국 그 세타만큼 이제 굴렀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공면의 입장으로 보면 A 곱하기 세타만큼 이제 그 거리만큼 돌아간 거고, 그만큼 중심이 이제 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Z하고 세타 사이에는 이런 선형 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굴러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제약 조건이 되겠고, 자, 그럼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이제 이 물체의 키네틱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무게 중심도 움직이고, 이제 무게 중심이 이제 가운데죠. 이 가운데가 움직이고 있고 중심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무게 중심도 움직이고 있고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얘가 회전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역학 시간에 이제 강체 운동에서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어떤 회전까지 하는 경우에는 이게 무게 중심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질량 중심이라고 해야겠네요. 질량 중심의 그러니까 전체 질량이 질량 중심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질량 중심, 이건 엄밀하게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여기서 질량 중심 운동 에너지란 말은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모여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의 질량 중심의 그 선형 운동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무게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 에너지. 그래서 이제 이 강체 운동 에너지는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질량 중심의 평행, 트랜슬레이션 운동하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 두 개로 쪼갰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역학의 강체 리지드 바디를 배울 때 한번 복습을 해 보십시오. 그럼 질량 중심의 모든 질량이 모여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2분의 1 m z 질량 중심의 속도는 z 다시죠.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는 관성 모먼트. 이 훌라후프가 이제 제일 쉽죠. 관성 모먼트는 A 제곱, ma 제곱이죠. 여기에 각속도, 질량 중심에 대한 각속도, 세타. 이게 키네틱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 둘 중에 하나를 소거해야 되는데, 세타를 소거를 해보죠. 세타를 소거해보면은 2분의 1, ma, 여기까지 다 포함하면 그냥 이렇게 되죠. 그래서 m, z 제곱. 그래서 이게 만약 후프가 아니라 그냥 질량이 전체 모여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질량이 2배가 된 것처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관성이 더 세지는 거죠. 그 매스가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널리 퍼져 있으면 그 회전 운동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살아나기 때문에 마치 관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관성. m이라고 하는 것이 관성, 질량이 이제 관성의 척도잖아요. 그게 정확히 드러나네요. 자, 포텐셜 에너지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니까 mg 수직 높이 z 사인 알파 이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라그랑지안은 사인 알파가 되고 운동 방정식은 2배의 m z 더블 닷은 이퀄 m g 사인 알파. 그래서 자 mz는 2로 나눠주면은 2분의 그러니까 여기 m에 이제 2분의 사인 알파 g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쓴 이유는 이게 이제 회전체 얘를 뭐 어떤 거랑 비교하냐면 이제 질량이 m짜리인 물체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그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이게 질량이 한 군데 몰려 있지 않고 후프로 된 것 때문에 마치 이제 그 효과가 뭐가 되는 거야? 그 효과가 마치 이 자리에 원래 이제 중력 가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력 가속도가 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행동하네요. 이게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이는 왜 나온 거야? 회전 디그리 오브 프리덤 때문에 관성이 더 커졌어. 그 힘은 중력은 똑같이 mg인데 관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얘는 얘가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알파가 극단적으로 0이어봐요. 그럼 떨어지는 방향에 중력이 0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번 문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21번은 그 이름이 있는 문제인데요. 자, 더블 펜더럼 앞에 4번에서 했던 이제 심플 펜더럼과 달리 이건 이제 더블 펜더럼이라고 불러요. 자, 이 더블 펜더럼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여기 길이가 일정한 줄에 매달려 있는 반진자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길이 L이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물체가 또 매달려 있는 거야. 또 매달려 있는데 그냥 일단 책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질량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 줄의 길이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다 똑같다라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첫 번째 물체는 여전히 반지름이 L인 이런 요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L인 그런
원주상을 움직이겠죠. 근데 두 번째 물체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물체 위치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위치를 중심으로 그 가상에 또 이런 원 운동을 이제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원의 중심이 복잡하게 움직이니까 이 두 번째 문제는 상당히 좀 난해한 운동을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펜덜럼이 두 개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더블 펜덜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또 역시 라그랑지안을 셋업을 해야 되는데 역시 또 자유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유도는 이미 그렸네요. 자, 첫 번째 물체는 점 5를 기준으로 원 운동을 한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이것을 물체의 위치를 기술하는 파라미터로 삼으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좀 다소 어려운데 얘는 두 번째 물체는 첫 번째 물체를 기준으로 또 역시 회전 운동을 하니까 내가 이 각도 두 개면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세타하고 파이가 고정이 되면 물체 위치가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체 위치가 딱 고정됐다 그러면 세타하고 파이도 딱 고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두 개가 정확히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 파라미터가 될 거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 물체의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잘 써야 되니까 내가 도입한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우리가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는 속도나 이런 걸 따지기가 제일 쉬우니까 내가 이제 여기 좌표축을 하고 내가 여기를 x축 이쪽을 내가 y축이라고 하고 일단 약간 좀 지저분한 계산을 하게 되겠지만 두 물체의 위치를 이 카티전 좌표기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L 코사인 세타 L 사인 세타 이게 이제 A의 좌표죠. 그렇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원점에서 A 자리로 한번 온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L 코사인 파이만큼 가는 거죠. 뭐 쉽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 Y좌표 지금 X축, Y축을 이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Y좌표는 그 수평 방향을 L 사인 세타 더하기 L 코사인 파이 이제 코사인 파이가 아니라 사인 파이가 되겠네요. 자, 이쪽이 수직이고 이쪽이 수평.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안전하게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 모든 좌표를 구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2분의 1 m 자, A의 키네틱 에너지는 A점의 x좌표의 속도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닷 제곱 더하기 L 제곱 미분했으니까 L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닷 제곱 자, 요게 첫 번째 입자 A 입자의 키네틱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입자의 키네틱 에너지는 좀 이제 복잡해지네요. 자, 요것을 미분해서 요걸 미분해서 제곱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L 제곱은 항상 나올 테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닷 마이너스 사인 파이 닷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 닷 코사인 파이 닷의 제곱. 자, 좀 복잡해졌네요. 그래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만큼 돼요. 만약에 질량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만 달라지면 되고 줄의 길이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그거 조금 복잡하네요. 그럼 여기다 L 집어넣고 여기다 L 프라임 집어넣어야 되죠. 요거 다 뽑아낼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 게 문제인데 두 번째 건 이제 일단 전개를 해서 다 조합을 해보면 이거 제곱하면 여기서 세타 닷 제곱이 하나 나오고요.
요거 제곱 하면 파이 닷 제곱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텀이 이제 따로 살아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A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1제곱에 세타 닷 제곱. 이거는 뭐 굳이 저렇게 좌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미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그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자의 키네틱 에너지가 복잡해서 일단 그 각각의 이제 제곱항들로부터 요게 나오고요.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텀은 더하기 2배의 세타 닷 파이 닷에 여기에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합과 차의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파이 세타 빼기 파이 이제 여기 되겠네요. 자, 그래서 ml 제곱 세타 닷 제곱 2분의 1 m 제곱 파이 닷 제곱. 그 다음에 둘 사이 이제 크로스 텀으로 ml 제곱 세타 닷 파이 닷 코사인 세타 파이 이게 나오고요. 자,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m 이제 얼마나 내려갔는가 따지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입자는 마이너스 mgl 코사인 세타. 두 번째 입자는 mgl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파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라그랑지안이 일단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게 이제 또 드라마틱하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미분을 해서 라그랑지 운동 방정식을 이제 세우게 될 텐데 요 항 때문에 세타하고 파이가 엄청나게 이제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요 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항이 없다. 그러면은 세타하고 파이가 완전히 따로따로 놀고 있네요. 세타에 대한 파트가 여기 있고 이제 파이에 대한 파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라그랑지 운동 방정식을 따지면 세타의 운동 방정식, 파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완전히 따로따로 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키네틱 에너지 생기는데 아무튼 요거 때문에 둘 사이에 이제 그 운동 방정식이 이제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죠. 앞에는 따로따로 두 개 풀면 되는데 요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것이 둘 사이의 결합이 코사인 세타 빼기 파이. 물론 그 앞에 속력까지 곱해졌기 때문에 하일리 넌리니어한 그런 상호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넌리니어한 상호작용 때문에 이 시스템은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운동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얘네들은 아주 복잡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이런 운동을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하면 이제 이 시스템은 경우에 따라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케이오틱한 운동을 하고 케이오틱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역학 시간에 비선형 역학에 요새 이제 비선형 동력학을 좀 배우시니까 그때 이제 조금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수업 시간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고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더라. 단순하게 돌멩이 두 개만 이어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 엄청나게 복잡한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더블 펜더럼 그 다음에 케이오스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더블 펜더럼을 실험으로 혹은 이 운동 방정식을 굉장히 복잡한 비선형 동력학 운동 방정식을 컴퓨터로 수치적으로 풀어서 이 운동을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 자료들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얘네들이 얼마나 복잡한 운동을 하는지 그걸 이제
볼 수 있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리 시스템을 라그랑지 다이내믹스에서 다루는 그런 방식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 여기 연습 문제 뭐 많이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 5분의 1도 미처 다루지 못했으니까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한번 풀어보시고, 또 이제 숙제를 제가 내드릴 테니까 숙제를 열심히 한번 공부하도록 해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